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예상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지만요. 유럽중앙은행 ECB의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3.5%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행 SVB 파산과 전 세계 은행 자산 순위 45위인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 우려로 인한 시장의 노이즈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은행 고객의 예치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금껏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다고 발언해온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방향성의 기준,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은행들에 대한 파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또 한 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어제 PPI가 또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연준이 어떤 그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금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보여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상승을 그렇게 못 해줬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달러가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오늘은 또 시장에 어떻게 펼칠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알찬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요한 결과 발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미증시 상황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현재 시간은 10시 57분입니다. 10시 반에 미증시 개장 이후에는 지금 화면과 같은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모습인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상승하고 있고, 네, 유럽의 통화정책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유로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드 오일, 골드, 미니 S&P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상품별 현재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개장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현재는 12,27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면서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방과 하방, 갈피를 잡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지수 둔화, SVB 사태 우려 완화로 인해서 상승에 대해서 많이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미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서 ECB 통화정책회의 빅스텝 단행하는 모습 나오면서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과 동시에 저점 형성했지만 시장은 반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후 70달러 선을 붕괴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10시 37분경에는 저점 형성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배럴당 66.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자산 회피 신호가 시장에서 굉장히 횡배하면서 어제 발표된 재고량의 영향도 우리 오늘 오일 달러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파동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분명히 우리 미증시 개장 전까지만 해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22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상 빅스텝 단행하면서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 함께 커지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스당 1927.8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빅스텝 인상 이후에 22시 23분 기준으로 저점 형성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고 1.0667달러 선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유로 같은 경우에는 CS 상태로 하락하다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전략까지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지금 미증시 개장 상황 이후 파동 그리고 주요 상품별 시세와 파동 모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주요 상품별 파동 앞으로 오늘 시장에서의 매매 전략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 이제는 천명 마스터님만의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그 천명 같은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스터님만의 그 노하우와 매매 전략이 담긴 조언이 필요하다고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에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는 또 빠지고 있어요. 3대 지수는. 하지만 선물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쭉 오늘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상방으로 의견을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지 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요. 좀 어떻게 전략 보시나요, 오늘? 제가 항상 제 기법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스텝 1이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제 아까 ECB 이제 통화 이제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됐죠. 결국에 예상치가 3.5% 이제 빅 스텝이 단행이 됐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달러를 경쟁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로하고 파운드인데 ECB가 일단은 현재 ECB 자체가 통화가 상승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뭐예요?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겠죠. 약세로 돌아서는 거는 자, 증시는 또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오늘 나스닥이 상방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몰라. 아까는 조금 밑에서 약간 페이크를 쓰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오늘은 또 갑자기 10시 반이 되면서 10시 반 조금 지났죠. 그때부터 네. 계속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자, 60일 이평선이 이제 요 빨간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이평선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62평선을 돌파를 하면은 자, 상승으로 하면 상방이죠. 자, 붕괴를 하면 저항을 받으면 하방이죠. 그죠? 그래서 60일 이평선에서 만약에 상승을 간다 치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매수 캔들이 나와준다면 이거는 무조건 상방이에요. 확률적으로. 자, 그럼 역으로 따졌을 때 여기 옆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옆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62평선이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자,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어때요? 여기서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 자, 하방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60일 이평선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60일 이평선이 어떤 변곡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할 라인이다. 그렇게 또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또 공부도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법이든 어떤 좀 확률적으로 그죠? 100%는 건 없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걸 보면은 재밌죠? 매매하는 게 그죠? 짜증도 안 나고 그죠? 왜?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재까지는 일단 상방이다. 그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 항상 보는 게 일봉이니까. 자, 일봉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그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일봉으로 보셔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며칠, 한 4일 전에부터 자, 강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죠?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시켜줬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어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어때요? 증시가 빠져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어제 엄청 많이 2%가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제가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끌어올려서 양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됐든 어제 분위기를 조금은 가라앉혔죠. 그죠? 물론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그 연준이 원하는 숫자는 안 나와준 거예요. 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조금 더 줄었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요거는 스킵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됐든 은행 사태가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다음 주죠, 벌써 FMC가. 자, 그때 어떻게 동결 아니면 0.5. 0.25는 벌써 한참 전에 선반영이 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의미 없다. 그래서 동결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제가 그렇게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그래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 상승은 극히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만큼 어떻게 돼요? 오늘 변동성이 되게 심하면서 힘든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20일 이평선 일봉상에서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5일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타이밍이죠. 자, 요것만 강하게 또 나와준다면 또 여기다 MACD 추세까지 아직은 양봉에 대한 시그널은 안 나왔지만 자, 오늘 만약에 양봉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죠? 그리고 내일까지 양봉의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일단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오늘은 상방으로 좀 보면서 매매를 좀 하실 거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자, 오늘 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당히 오늘 변동폭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 이평선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2,360 라인이에요. 12,360 라인 쪽에서 한번 여기서 자, 붕괴를 하면 안 되겠죠.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된다면 여기서 매수 전략을 가져와라. 그렇게 제가 레코멘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스닥 오늘의 매매 전략 들어봤는데요. 지금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올 경우에 12,360달러 선에서 지지받는 것 체크하고 매수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나스닥 매매 전략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5일 전략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5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에 뭐 지표가 나와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곤 있지만 이 기대감을 모두 다 상쇄할 만큼 시장에는 좀 5일에 대해서는 악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도 뭐 오늘까지 만약에 하락으로 간다면 4거래일 연속 하락이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결국엔 이제 3월 초에 3월 3일부터인가요? 하여튼 아직까지도 양해가 끝났죠.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인민 대표 회의인데 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엔데믹이 되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뭐 잘 되고 있지 않고 거기다 양해에서도 일단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월드뱅크에서 월드뱅크에서는 제가 5.8%로 예상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못 미치는 5.0%에다가 일단 기준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좀 실망감을 했죠. 그게 여전히 반영이 되듯이 뭐 홍콩 항생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이슈는 지금 이 유가에 묻어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은행에 대한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자, 아무래도 이게 유가, 이 기름을 쓰기가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계속 지금 그런 이슈가 여기에 묻어나고 있는 상황. 단,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지금. 거의 5%, 뭐 6% 가까이 3거래일 연속씩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이 있어요. 지지라인이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66달러까지는 무조건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게 작년 11월, 재작년이죠. 2021년. 벌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 가격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상당히 내려온 거죠. 자, 그럼 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작년 2월 달에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유가가 130달러를 엄청나게 뛰어넘었죠. 지금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도 1차적인 원인 제공이지만 자,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불난 집에 기름을 분 격이 바로 유가잖아요. 유가가 갑자기 고공행진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생각지 못한 미국의 9.1%의 숫자를 보여줬죠. 자, 그럼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원인이 하나 나왔어요. 오히려 이 상태에서 뭐 정말 지금 악재가 없죠. 더 이상 뭐 더한 악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도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물가 관련 이제 지표들 있죠, 뭐 CPI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자 뭐 어제도 PPI가 있었잖아요. 어제 PPI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 말에 PC가 있겠죠, 그죠? PC 또 4월달에 등등등등 해가지고 아무래도 숫자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좀 긍정적인 측면, 유가를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저가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보다 좀 더 밀릴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66달러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제 기법상 그죠? RSI하고 MACD가 추세가 매수 시그널이 나줘야 돼요. 자, 현재는 아직 어떻습니까? 자, 계속 매도 시그널이 유효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66달러까지 딱 왔다가 RSI가 먼저 매수 시그널이 나와줘야죠. 요때 일단 확인 사살. 그리고 이때는 뭐 달러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MACD까지 나오게 된다. 매수. 그럼 과감하게 딱 진입해서 수익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요거는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요것만은 제발 짧게 해서 수익을 내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일 매매 전략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66달러 선이 지지선이라고 정확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66달러 선 지지 확인 후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드도 한번 의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서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안전자산 좀 선호 심리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골드 어떤 전략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도 이제 뭐 어제 거를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스닥 할 때, 자 어제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거의 100억까지 한번 타치를 했는데, 자 그럼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골드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럼 골드가 내려가야 되는데 어제 골드가 일봉 잠깐 볼게요. 일봉 보면 답이 나오니까. 자 일봉이 어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종가 네. 기준 1.07%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일단 금은 뭐 과거부터 계속 안전 자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은 뭐가 돼 있어? 달러, 그 다음에 증시죠. 그럼 달러 증시가 아직은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레벨을 맞춰가면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하고 갑작스런 이벤트가 터져갖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 시청자는 간단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에요. 저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하고 막 이렇게 이벤트성의 상품이 터지면서 투자하는 상품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당연히 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제공을 했다. 이유는 또 뭐예요? 아까 또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데 ECB 금리 올렸죠. 0.5로. 그러면 결국엔 달러에는 악재가 되겠죠. 그럼 달러는 하락으로 내려가면 골드는 상승으로 가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아까 하락폭은 키웠으나 결국엔 다시 또 저점을 한번 이게 오히려 심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해 줬잖아요. 뭐 아직은 저점 더 내려가야 되지만 오히려 여기서 지금 매집 구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네. 이게 매집이었죠. 매집이었고 자 MACD 그죠? MACD는 여전히 상승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 60일 이평선이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걸쳐 있지만 아직 이제 양봉이 확실히 나아진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매수가 유리해 보이고요. 자리값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한 자리인데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든 제가 보기에 이쪽이 될 것 같아요. 240 이평선 이제 60이라고 240이 지금 저 수렴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
1930, 그죠? 1930에서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거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확인해 준다면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던 골드가 우리 마스터께서 상승에 대한 의견을 주는 동시에 마법같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 전략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1931달러 선까지 다시 하락했을 때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상품별 전략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셔야지 오늘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이렇게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또 매매 전략, 교육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1000명 마스터님의 노란톡 안에 시청자분이 들어오신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 아니면은 무료 동영상 강의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제 제가 화면을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100% 기법은 없습니다. 그냥 신의 영역이에요. 그럼 뭐냐? 자,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법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합니까? 자, 그럼 어떤 거를 내가 초이스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의 숙제겠죠. 자, 그 숙제는 1000명한테 오시면 돼요. 왜? 저는 27년 동안 이 바닥에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1996년도부터 주식 시작해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도 있었죠.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결국엔 낙이 와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자신이 없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소개시켜드릴 그러니까 5일하고 20일 이평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자, 초보부터 시작해서 고수까지 누구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매매 기법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끝을 내지 않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저는 이걸 또 실시간으로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투자의 방향이 어떤 거냐 이거죠. 자, 이 방송을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거 해외 선물이 뭐지? 되게 낯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어떻게 됐든 아직은 주식의 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장세가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때요? 자, 해치 상품이잖아요, 파생은. 그죠? 자, 주식하는 스타일하고 그러니까 파생하는 스타일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자, 그 원인을 알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히려 더 해치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27년 해외 선물 경력, 우리 1000명 마스터만의 이 집약된 매매 기법 담긴 PDF 기법서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들어와서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방송 함께 참여하시면서 노란톡방에도 함께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동성 위기 해설에 휩싸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한화 약 70조 4천억 원을 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S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선순위 채권을 현금으로 최대 한화 약 4조 2천억 원가량 환매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금융 부문의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 연준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CNBC의 진 크레이머가 발언했습니다. 이어 연준의 다음 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회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FOMC가 될 것이며 우리는 아직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여파와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설 등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과 경제마저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며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투매하고 안전 자산에 대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우리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서님, 먼저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크레디트 스위스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1%대 하락 출발하다가 그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했죠. 장중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위해서 이 70조 원 사입한다라는 좀 그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두 건의 벌써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의 파산과 또 파산설이 시장에 돌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제 그 매매를 하신 분들은 딱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제 뭐 좀 이따 이제 차후에 또 설명 좀 이따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CS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죠. 그러니까 여기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 CDS 프리미엄이 거의 뭐 엄청나게 뛰었죠. 뭐 576%가 지금 뛰는 바람에 거의 600% 가까이 뛰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머 타임이죠. 서머 타임. 그러면 유럽 증시가 5시가 아니라 4시에 열립니다. 4시. 그러니까 4시부터 정확히 그죠? 조금 지났나? 갑자기 쭉쭉쭉쭉 빠지는 거. 이게 뭔가 했더니 결국에 이제 CDS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CS 은행이 그죠?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상당히 더 크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될 수가 있어요. 다 스위스 은행이 또 이것 때문에 이거 보안이 또 유명하게 보안이 되게 철통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돈 세탁하는 나라로도 유명하고. 뭐 아까 이번에 이거 뭐 해킹됐다 그래갖고 뭐 이상한 사람 리스트업까지 다 되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는 상황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게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보다는 조금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앙은행에서 뭐 70조를 이제 뭐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무마를 시켰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어제 거의 한 30%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러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아까 뭐 유럽 증시 계상하니까 또 40%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롤러코스터 장이에요. 롤러코스터 장.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일단 영향이 당분간 일단은 이제 뭐 급한 불은 꺼는 상태인데 불씨는 지금 조금은 살아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 지금 바라보고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한번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붉어질 수 있다고. 그냥 한두 개 은행이 아니에요. 결국엔 뭡니까 지금.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구조하고 외국 은행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거의 수입원이 거의 90% 넘는 게 다 이자. 그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SBB 같은 경우에 거의 50%가 넘는 거를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또 투자를 한 거예요. 외국은행은 저 기업에도 투자하고 국채도 산단 말이에요. 자, 금리가 너무 뛰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갚을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너무나도 큰 행위니까 중앙은행에서도 나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가장 최대 주주가 이제 사우디의 국영은행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뭐 아직은 튼튼해. 그러니까 니네들 뭐 지원 안 해줘도 버틸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 예의주시를 좀 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DS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금융 파생 상품인데 자, 이 채권자. 자, 내가 돈을 빌려서 채무자죠.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한테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제3자가 대신에 돈을 갚아주는 그 제도가 바로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많이 뛰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심각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심각했었고.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상당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유동성 위기 함께 알아봤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한 파악, 교육,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매매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시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27년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그 매매 기법서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CNBC의 진 크레이머의 발언을 갖고 왔는데요. 이 연준의 3월 FOMC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위기가 이 FOMC 결과에 달렸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CS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과 어떤 전망 갖고 있는지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지금 이 의견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결국에 이제 뭐 어떤 발언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엔 저는 두 가지밖에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나도 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0.25는 확정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99.9%라고 보고요. 네. 제로금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뭐, 은행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잡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동결을 한다? 그럼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준이 하던 이런 가되 조금 어떤 발언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 시청자의 투자의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일단 금리를 동결 후, 그 다음에 매파적 발언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시장에서 막 난리죠. 야, 니네가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 올려서 지금 은행들이 이런 사태가 터진 거 아니야. 벌써 터져야 될 건데 어떻게든 막고 은행 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결국엔 못 견디고 기법을 한 거다. 이게 니네 때문에 이럴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책임져. 계속 연준한테 푸시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연준은 어떻게 고민이 많겠죠. 어떻게 또 이 사람들도 리스크가 있는 거를 다 떠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이번에 내 금리 동결 한번 해볼게.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뭐 중앙은행에서도 나서고 뭐 그다음에 연방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으니 그래 내가 일단 하는데 단 조건은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나 매파적 다시 한번 돌았을 거야.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어. 그거 각오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금리 일단 한다. 대신 발언들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여지가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인플레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뭐 숫자가 뭐 보이지가 않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그 CPI도 어때요? 근월물은 바뀐 게 없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당연히 숫자는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전월 대비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꺾였다고 보는 겁니까? 자, 만약에 은행이란 사태가 없었다면 그죠? 자, 0.5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죠. 근데 일단은 0.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라진 것 같고요. 0.25로 가고 대신 비달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은 그죠? 은행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약간은 좀 부드럽게 가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요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뭐냐? 조금만 참으시고 항상 파월이 하는 얘기 또 제가 드리는 말씀 데이터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 금리 동결보다는 25bp 인상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다음 주면은 가장 중요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죠. 우리 천명 마스터께서는 일단은 데이터에 기반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의 정확한 시황 분석, 교육, 그리고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함께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입장하시는 분들만 우리 천명 마스터의 27년 노하우가 집약된 매매 기법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보죠. 지금 시장에서는 다양한 악재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 이 해외 선물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짜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있고 우리가 안전 자산이 있잖아요. 그냥 그쵸. 제가 앞에 글자만 쓸게요. 안전 자산 이렇게 안전 자산이 있는데.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 자산 주식이죠, 주식. 그죠? 그렇죠. 변동폭이 심하니까.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달러죠. 네. 요걸 이제 위험 자산이라 하고, 네, 안전 자산은 이제 우리가 금과 은이에요. 금은. 자, 은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은도 또 비싸고, 여러분 은은 비싸니까 매매하지 마세요. T값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다음 국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어제 같은 희한한 거를 연출해 줬단 말이에요. 어떤 희한한 거냐. 자, 기본적으로 달러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자, 그럼 금리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금리는 또 안 올라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금리가 지금 은행이 너무 높은 국채에 그래서 다 지금 매각을 자, 매도 폭탄 던지고 있죠. 자, 여기서 만약 매도 폭탄 계속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준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금리를 내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일단은 이자를 부담하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어제 금리가 내려간 거예요. 제가 살펴보니까. 근데 달러는 뭐 그냥 올라갔고. 그죠?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일단 불안정하죠? 이상하다.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지? 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지?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위험 자산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세력가들이 돌아선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안전 자산으로 가자. 그러면서 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에 대한 이슈는 제가 작년 11월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거의 1600 저점까지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저점 매수 한번 가보십시오.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돈을 좀 버셨을 테고 설마 했던 분은 뭐 버스 떠났죠. 그죠? 저기 부산까지 갔어요. 그죠? 자, 아직은 뭐 기회가 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아직까지는 금이 당분간은 어떤 주식하고, 달러하고 금리 자체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요동이 치는 게 좀 잠재기 전까지는 금이 좀 안전자산으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어제 이걸 딱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네. 자, 어제 S&P 딱 요게 4시, 5시 요때요. 4시, 요게 4시, 5시인데 여기서 어때? 어제 그 CS 터지면서 어떻게 폭락장이 연출이 됐죠. 폭락장. 그죠? 딱 보시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은 골드예요. 요 시간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얘는 반대로 갔어요. 이렇게 무서운 시장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자, 이게 상식적인 게 지금 안 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를 굳이 하신다면은 아직은 증시, 달러 자체가 약간은 불균형하니까 금에다가 우리 금 선물 상품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또 투자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바로 또 자세한 이야기, 투자 기법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12시 전까지 들어오셔서 투자 기법 수업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마스터들의 매매 일지 공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하고 있는 1000명 마스터의 매매 일지 공개할 건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3월 첫째 주죠. 먼저 골드와 홍콩 항생에서 마이너스 16틱, 마이너스 120틱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0명 마스터의 포지션 재설정을 통해서 이 하락 손실폭을 줄여가면서 나스닥과 S&P 500에서 각각 80틱과 16틱의 우리 수익을 내면서 총수익률 마이너스 3.3%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 다음 주죠. 3월 둘째 주 매매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수익률 무려 57%입니다. 골드에서 43틱의 수익, 나스닥과 S&P 500, 홍콩 항생에서는 무려 100틱, 324틱, 140틱의 수익을 내주셨고요. 오일에서는 24틱의 손실 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간에 걸쳐서요. 총 543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53.7%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고 돌아왔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 바로 지난주였죠. 3월 둘째 주의 매매 일지 좀 더 리뷰해보고 싶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무려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내에 57%라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먼저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S&P 500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짧은 기간 안에 324틱이라는 수익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매매 기법,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저희 시청자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퀴즈죠, 퀴즈. 왜냐하면 이제 노란톡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입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딱 그거예요. 시향이 먼저냐, 기법이 먼저냐. 그러면 제 말씀을 들으시지 않은 분들은 다 기법이 먼저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네. 그거 아닙니다. 시향이 먼저예요. 자, 시장을 알아야 뭐 차트가 먹히는 거지. 시장도 모르고 나 혼자 뭐 하락이다 상승이다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을 잘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어떤 전력 자체를 완전히 잘 보고 있다. 그 이론은 제가 제 시간 강에서 여기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근거, 반박자를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고 질문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향의 근거에서 제 3월 달에 수익을 엄청나게 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파월의 어떤 발언이 좀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향들을 살펴보니까 뭐 썩 좋지 않은 이벤트들. 거기다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그런 게 이제 며칠 전부터 좀 붉어지는 게 여기저기 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저 하락폭이 조금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만.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자, 파월이 의회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강도 높은 발언. 자, 그건 뭐예요? 누가 봐도. 시장을 보는 눈이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상소를 하기 쉽지 않겠는데? 맞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 기법.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법이 이제 6.25 전쟁서 매매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기법 스텝 1이 일단은 달러를 보내는데 달러도 일단 강세로 좀 돌아가서는 모습.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어떤 시향들, 그다음에 리얼 시향 그런 것들이 상당히 증시가 지금은 상승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수익을 좀 장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데일리 매매를 좀 길게 가져갔어요. 왜?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 저는 이게 수익을 일정하게 봅니다. 일정하게 보는데 자, 언젠가는 손실이 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손실이 난 부분을 해지를 해야 되죠. 자, 이게 해지 상품이지만 여기에서도 투자를 하면서 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지에 해지. 그죠? 자, 그럼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완전한 찬스, 100%라는 건 없지만 저는 27년이라는 경험이 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죠. 자, 그때는 저는 과감하게 장기 투자로 가요. 상당히 세게 먹어요. 여러분이 상상 이하로, 이상으로, 이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많이 낸 거예요. 자, 이번 주도 제가 확실한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때 과감하게 내서 어떤 손실에 대한 뭐 해지를 좀 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P 수익을 좀 많이 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S&P 500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전략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여기에 우리 1000명 마스터님만의 우리 매매 기법을 더해서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이후에도 계속 함께 참여하면서 이 매매 기법 교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모든 매매 기법서 오늘 밤 12시까지 참여하신 분들한테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수익이 바로 홍콩 항생이었는데요.
플러스 140찍으로 이제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콩항생 굉장히 많이 이 금융 리스크로 인해서 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주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이렇게 높은 수익을 가능했던 방법,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은 요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는 시향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향이 먼저인데 어떻습니까? 양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월드뱅크나 IMF에서는 이제 올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5.8%를 예상을 했는데 양해에서는 5%밖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그때 3월 4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은 안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는 상승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중국이 이럽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이 정확히 보셔야 될 게 항상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자, 중국이 좀 리오프닝이 됐지만 내수 시장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GDP 대비 부채가 200%입니다. 200%. 공기업이 100%고요. 그다음에 그 각급 지방 자치단체들 있죠. 거기가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수 시장을 다시 돈 찍어내가지고 살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거 부채 감당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수 시장을 여기도 지금 중국이 또 한국 못지 않아요. 여기 저 옛날에 홍다 사태 있죠.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또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건드려도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나서 밖으로 나갈 것이다. 결국엔 다른 나라들한테 별로 영향가가 없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반도체 지금 계속 괴롭히잖아요. 뭐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자, 앞으로는 이제 AI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죠. 결국엔 모든 뭐 특허권 등등등 다 갖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중국한테 절대 안 베끼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이 녹록치는 않겠다. 뭐 리오프닝이 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반기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구나. 일단 시향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었고, 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답이 나옵니다. 자, 기술적 보시면, 자, 제가 아까 뭐 차트 그렇게 만들듯이, 자, 일단 60일 평선이 변곡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서 저항을 음봉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얘가 하락에 대한 근거는 뭐냐? 일단은 얘가 음봉이 나와주면은 일단 하락에 대한 전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벗어났죠. 그죠? 이거 좀 큰데 작게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파란 게 이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하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 MACD예요, MACD. MACD가 또 음봉의 시그널을 보여줬잖아요. 또 시향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 딱 3박자가 맞아준 거죠. 이렇게 맞아줬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지. 자, 시향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 차트만 봐. 무슨 근거로 내려갔다는 걸 얘기해 줄 거예요. 근거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다. 이게 바로 1000명의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1000명 마스터의 항생 매매 기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독 함께 해주셔야지 모든 매매 기법서 받아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일주일이 5일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죠? 자, 목요일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왜? 투자하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여러분이 지키려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자, 근데 금요일만큼은 좀 쉬어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27년 동안 매매하면서 금요일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 월요일부터 목요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막 두근두근 거리죠. 오후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가족들하고 빨리 월차 내서 가야 되는데 등등등등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투자하는데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쉬어라.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우리 1000명 마스터만의 매매 기법서 지금 바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종료 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